잘 지내냐라는 흔한 말이 참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 봄이 그랬고요. 또 올해 늦가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유난히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세월호라는 키워드를 함께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마 정치적인 함의를 또 떠나서 같은 연령대에 같은 세대들이 공이 경험했던 그런 큰 아픔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 신민영 센터장,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청년 추모 행동 공동 제안자 이가현 활동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활동가님 뉴스 보고 어떤 분들에게 우선 연락을 좀 돌리셨었나요? 기억을 하시는지. 저는 뉴스로 처음 참사를 접한 게 아니고, 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취미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그냥 그 참사 현장의 영상을 딱 두 개를 보내셔가지고, SNS에. 네, 예,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예. 그렇게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밤늦게 한 12시 반 정도에 찾아봤을 때 그냥 기사 한 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 원래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한테 카톡하거나 하지 않는데 좀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한테 카톡방에 많이 올렸던 것 같고 지금 메신저 앱에. 네, 예. 혹시 이태원 가신 분 계시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이태원 가서 되게 즐겁게 자주 노는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그 친구한테 이제 불안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 괜찮겠지. 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네,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또 세월호란 키워드와 함께 연관되어져서 많이 논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는 분들 많습니다. CBS 시리얼 팀이 이태원에서 만난 청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잠깐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마음, 어떤 말을 좀 얹기도 힘든 그런 마음들이 언제 느껴졌는지를 생각하면 세월호 때인 것 같아요. 그때도 희생된 학생들이 저와 동갑인 나이였고 먼 친구였는데 장례식도 갔다 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뭔가 소잃고 약간 거치는 느낌이 컸었는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제 친구가 바로 옆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친구한테 전화 오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좀 전화를 오래 했던 그런 기억이랑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왔습니다. 활동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당시에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되게 황망했던 기억들 그리고 그런 숨이 막히는 그런 경험들 그 참사를 떠올렸을 때 숨 쉬는 법을 까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런 경험들이 또 기억이 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면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센터장님, 뭐 국내 경우도 그렇고 해외 경우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인 우리가 또 재난이라고 불릴 만한 그렇게 분류할 만한 큰 규모의 참사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비교적 짧은 시기 안에 연이어서 벌어지는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이제 트라우마는 약간 산수 같은 거거든요. 산수. 예, 노출이 크면 반응도 크고 누적이 되면 그만큼 또 반응도 커지고 아주 정확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재난이라는 거가 물론 정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이제 굉장히 유사점도 있고 연령대의 친구들도 이제 겹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특이한 경우 같지만 예. 재난 통계를 보면 매년 15건이에요. 어. 매년 15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라 예. 중규모 이상 되는 사실 올해만 해도 따져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화재 사건도 있었고 예.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었고 또 집중호우 때문에 또 서울 시내에서 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었죠. 예. 올해만 이제 얼추 세어봐도 제가 10건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매해 그런 건가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맨날 방제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방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이렇지만 그냥 많은 트라우마 유형 중에서 딱 재난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100%는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물론 트라우마라는 사건 자체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예.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를 써도 그게 0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회복을 위해서 다친 사람들이 빨리 잘 회복하고 안전하게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예. 또 필요하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인의 회복, 또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오늘 시간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저는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죄책감이 든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이제 안쓰럽고 미안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이제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남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근데 저는 유가족분들한테도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항상 슬퍼만 하고 살 수 없다. 이제 슬퍼도 하고 격렬하게 슬퍼도 하고 또 내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또 열심히 느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왔다 갔다 진자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점점점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포션도 조금 넓혀 가야지 그게 이제 안정이 되고 그게 회복으로 가는 길이지. 예. 이제 뭐 이를테면 유가족분들은 가족을 먼저 보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런 자책과 죄책감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잃은 가족을 생각했을 때 그 친구가 바라는 것도 아닌 건 거죠. 남은 가족이 이를테면은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몸이 상해가면서 계속 슬픔에 잠겨 있고 뭐 어쨌거나 슬퍼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전하게 슬퍼하는 거. 안전하게 슬퍼하는 법. 몸이 상하지 않게. 네, 자기를 중요한, 돌보가면서 슬퍼해야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건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괴로운 속성도 있지만 즐거움을 못 느끼는 속성이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건가요? 네, 네. 모든 감정이나 감각을 차단시키는 속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었던 것도 잘 즐거움을 못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즐거움의 요소를 계속 이렇게 촉진을 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예. 그래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은 분들이 같이 들으시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고 중간중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즐거워하면은 사실 제가 생각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긴 한데 그런 소수의 분들이 저거는 내 생각에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다. 맞습니다. 라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네, 있어서 네. 더 아마 이런 그 치료가 선순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긴 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뭐 다움을 되게 강요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피해자 다움, 유가족 다움, 뭐 유가족 이런 부분. 다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예.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 그게 뭐 사실 트라우마 센터 역할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분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굉장히 애쓰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사실은 칭찬할 부분인 거거든요. 애쓰고 있다. 애쓰는 거죠. 예. 애쓰는 겁니다. 예. 동료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같은 공동체의 이웃이니까요. 오지은님께서 네. 함께 나누고픈 이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떤 이야기일지.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제 음악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연령대가 뭐 다양하지만 그 세월호 피해자 분들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신은 이제 계속 이 사회에 남아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지금 이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떨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살고 계신 분들의 얘기를 가끔 듣는데 사실은 제가 10대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었고 저는 그때의 통학
했던 아침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데 그 바로 앞에 있는 한강 다리인 성수대교에서 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던 여고의 아이들이 한강에 그렇게 되었다는 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좀 더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더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하면 사회 분위기가 너희들의 본부는 공부고 더 좋은 세상 니네가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센터장님이 항상 비극적인 일은 벌어진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10대 때 성수대교 일을 겪었던 삼풍백화점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또 어른의 죄책감 같은 것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나라는 죄책감 같은 거랑 그리고 개인적으로 남아있는 트라우마는 제가 육교를 못 건너거든요. 다리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나 봐요. 근데 그게 벌써 20몇 년 전 일인데도 손이 흠뻑 젖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될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있고 정말 뭐 유가족 분들의 슬픔 이런 거는 비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을 같이 거친 그냥 전 국민들에게 분명히 무언가가 남겨질 텐데 그거를 잘 해결하기 위한 그 정말 즐거운 일을 더 열심히 찾는다라든지 그런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도 육교도 잘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러네. 성수대교 운전할 때 저리저리합니다. 네, 차가 막 뭔가 피턴할 때 막 차가 튕겨 나갈 것 같고. 이성적이지 않은 네, 어떤 맞아요. 생각이 이게 그렇게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도 맞아요. 남는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태원을 겪은 세대가 10년 뒤, 20년 뒤에 또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예. 뭔가 되게 현재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추모라든지 정확하게 뭐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것들에서 좀 더 마음에 상처가 덜 남는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래요.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앞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아이고. 근데 당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논의조차 사실 없었고 네. 그런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회였고 네. 사실은 어떤 그 처벌이나 네. 혹은 그 관련자 색출 이런 이야기는 있었어도 당시 공동체가 겪었던 어떤 이 크나큰 피해나 공포나 이런 것에 관련된 이 돌봄의 메시지는 전혀 전무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는 없지만 이 다들 지금 기성세대 분들도 아마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오지윤 씨께서 이 본인이 겪었던 이 경험의 결을 들어서 지금 많은 피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기뻐도 될까? 내가 행복해도 될까? 라는 생각 혹시라도 하고 있을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 지은 씨하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가님 혹시 그 세월호 참사 때 당시 기억하시죠? 네. 어떤 생각들 당시 하셨는지. 저는 그때 대학생이어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단톡방 같은 데에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뭐 배가 침몰을 했는데 전원이 구조됐다. 너무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수업을 듣고 나왔는데 이제 몇 시간 있다가 그게 오보였다 이러면서 그냥 피가 차게 식는 느낌?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그리고 이후에 점차 왜 구조하지 못했고 왜 탈출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예. 그때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당시에는 되게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좀 화가 많이 나요? 네. 화가 많이 나시죠? 저한테는 이제 슬픔보다는 좀 예. 분노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왜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은 참사가 발생하고 청년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큰 비극을 마주했을 때
여러 가지 대응 방식이 있겠지만 분노를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분노에도 종류가 많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괜찮은 걸까요? 분노하는 거요? 예. 건강하게 분노하는 거. 건강하게 안전하게 분노하는 거? 가끔 분노가 예. 대상이 자기를 향한다든지 아니면은 타인을 향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매몰된다든지 음. 사실 그렇게만 되지 않으면 음. 사실은 뭐 건강한 분노는 또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님은 또래이신 거잖아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하고 분노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자, 센터장님, 어저께인가요? 제가 이제 그 기사를 좀 보다가 유가족분들 이제 기자회견을 있었죠. 기자회견이 네네. 있었고 기사 제목이 그런 거였습니다. 사망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라는 제목이었는데 많은 반응이 이제 남겨져 있었는데 댓글 방식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메시지가 내용이 똑같았어요. 압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그 유가족분이 말씀하신 그렇죠, 그렇죠. 사망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죠. 아이를 보내느냐라는 말이 그 답을 몰라서 그렇죠. 던진 질문은 아닐 것이고 네.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면서 그렇게 답을 썼을 것 같아요. 이런 이해 없는 반응 이해하기 좀 어려운 공감하기 좀 어려운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네요. 저는 어떻게든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네,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예. 잘 모르고 그리고 그냥 뭐 악의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보통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나름 본인의 방식으로 나는 안전하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그렇다면 갔으니까 그런 거지. 안 간 나는 괜찮아. 안 가면 괜찮아.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걸린 사람을 비난해요. 조심 안 해서 나는 조심해서 안 걸려. 근데 그러니까 나의 어떤 통제감, 나의 안정감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일차원적인 방식이죠. 딱 부분에서 예. 아주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흑백처럼 나는 안전한 쪽, 나는 나의 안전을 통제할 수 있어. 이거를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재난만 15번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피해자가 될 줄 알고 그 장소에 있거나 거기를 가거나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걸 의도하지도 당연히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사회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고 나나 나의 가족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한계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네. 부분이 있다. 누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피해를 볼 수 있다. 음. 그거는 나도 예외가 아니다. 음. 내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럴 때 공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저 사람에 대한 정말 그런 연민과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예. 이제 굳이 이거 선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과 나의 입장은 같은 거예요. 그냥 그날 우연히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은 것뿐이지 언제라도 나나 나의 가족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감적으로 대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안정감을 느끼려면은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또 안정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움에 대한 가능성. 피해를 아예 안 본다는 거는 일단 판타지예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 솔직히 인정을 하고 그 예. 한계는 인정을 하고 예.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나한테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은 날 도와줄 거야. 그렇게 믿으면 사실은 안정감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게 훨씬 더 성숙한 방식인데 사람들은 그냥 손쉽게 이쪽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어찌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은 네. 오히려 더 공감 능력이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런 조금은 다소 엇나간 방식으로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아쉽다라는 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저도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지은 씨가 노래를 한 곡 더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신 곡일까요? 네, 저 작은 자유라는 노래인데요. 제목이 작은 자유. 네, 그
자유라는 거는 살아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라는 거는 뭐 언제 어떻게 뺏길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누군가의 얼굴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살아남아서 손안에 작은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은 씨가 이렇게 노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신민영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